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 또 저희가 여러 주제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오늘 주제는 이제 요즘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또 코로나 시대 덕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되긴 했는데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관계.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요즘 또 더 많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많아졌을 것 같고 네, 이런 네. 거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진짜 네, 사람 만나기가 좀 불편해졌죠. 그쵸. 네, 뭐 많이 만나는 건 더 불편해졌고요. 네,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예배 드리는 것조차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 뭐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사실 원래 저희가 외로움이 증가하는 시대로 가지 않았나, 그런 쪽으로 그렇죠. 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은 했거든요. 좀 너무나 편리해진 시대지만은 소통이 많이 없어졌죠. 네. 그렇긴 해요, 진짜. 저희가 90년도 때는 이웃사촌이 존재했거든요. 아파트에 살았어도요. 아, 그쵸.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고, 네. 심지어는 뭐 요새 소음공해라고 해가지고 층 간에 그런 다툼도 많잖아요. 아, 오히려 맞아요. 네. 관계라기보다는 좀 약간 좀 서로 안 좋은 관계처럼. 네. 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점점 이제 아파트 같은 그 주거 형태로 많이 바뀌니까, 네, 되게 많이 모여 사는데도, 근데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한 건물에 같이 그렇게 모여 사는데도. 지금 저희 눈앞에도 지금 엄청난 빌딩들이, 아파트들이 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뭐 아, 윗집 아랫집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한 가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이제 그 외국하고 온 네.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외국 분이었는데 한국에 이제 처음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를 사택을 얻었는데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왜 뭐가 좋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배달이 된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편리하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편리성에 대해서는 나아진지는 몰라도 네. 이 내면적인 이런 우리 소통과 관계는 더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고대 시대에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TV에서 본 거기는 한데 이 도시공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마을이라는 게 있고 또 광장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광장에 모여서 저희가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서로 사교를 하고 음, 또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이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 네. 마을에 저희가 뭐 저희도 광장이 있었겠죠. 음,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실 목사님 언급하셨지만은 심지어 꽤 최근까지도 저희는 이웃 사촌 같은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꽤 가깝게 지냈었는데 네. 언젠가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유명한 거리들 있잖아요. 네, 뭐 신촌, 네네, 뭐 이태원, 네, 뭐 용산. 근데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종로거든요. 실은 요새 종로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명동이랑 가까이 붙어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이 임대를 붙여놨어요. 아, 거기가 정말 사람이 많은 곳인데 그쵸.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음, 소통이 없는 시대인데 더 사람들이 없고 좀 소통이 더 어려워지는 음. 그런 거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소통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덮친 격으로 그렇죠. 코로나 시대가 닥치니까 왕래마저 더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로나 블루 아, 그리고 네네. 레드 네. 이게 진짜 오긴 온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면은 저희 어렸을 때 음, 심지어 뭐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주변에 친구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네. 점점 더 나이가 먹을수록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점점 이런 인생의 단계를 밟아갈수록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뭐 친구가 점점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되겠군요. 예. 네. 이걸 그냥 뭐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이제 SNS, 그 소셜미디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걸로도 사실 저희가 친구를 많이 찾잖아요. 인간관계를.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때 네. 뭐가 유행했었냐면 싸이월드 아,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그 오마이 스쿨인가 학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었어요. 아, 사이트가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오마이 스쿨인가 하여튼 네. 저도 기억 안 나고 싸이월드만 생각나는데 아, 그렇게 해서 뭐 친구 만나는 경우도 있죠. 그쵸. 그때 버디버디 아 버디버디요. 그런 네. 것도 있었고. 이제 요즘에는 뭐죠? 인스타그램이나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하죠. 네 맞아요.
지금 세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 지금 세대도 물론 페이스북으로 또 네. 연락을 하곤 하지만 지금 뭐 메타버스라고 이제는 다음 시대에는 바로 이제 가상 세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과 생활을 할 수 있는 아,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그런 세대로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도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대인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보다 대면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다고요. 근데 더 많아지겠네요. 네, 그럼 우리가 실은 제 친구도 저는 어디서 만나냐면 페이스북으로 만나요. 아, 얼굴 한 번 안 만나고 거기 페이스북 보고 안다고요. 네,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거는 제가 읽었던 책 내용인데 네, 연구를 했는데 아이들의 정서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왜냐면 요새 악성 댓글이 많이 담기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게 왜 심각한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여자,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여자가, 어떤 여학생이나 어떤 남학생이 그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얼굴을 남기는데 댓글에다가 못생겼다. 뭐 심지어는 뭐 죽어라.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댓글 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상처를 주면 우리가 뭘 받냐면 충격을 받아요. 네, 갑자기 놀렸는데 저도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 초등학교 때 여학생 친구를 놀린 적이 있는데 걔가 우니까 저도 충격을 받고 그다음부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냐면 반응을 봐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오늘날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그 사람이 뭐가 됐든 이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그 사람의 반응을 내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악성 댓글이 더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덜 느끼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더 걱정되는 것은 인간관계의 형성법을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관계가 부족해지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관계 형성을 할 줄 모르는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 만나는 것도 두려워지고요. 네, 그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신앙을 안 하시는 분들 모이면은 한국 사람들은 거의 술 문화가 많이 있다고 아, 하잖아요. 그쵸. 직장 내에서도요. 네. 술, 회식 문화 이런 거는 한국 사회에서 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뭐 신앙 안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듣는다면 실은 여러분들 안에서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기쁨과 어떤 관계의 기쁨보다요. 교회에 오셔서 나누는 성경 큐티 시간이나 네, 아니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에 그냥 깔깔대고 떠들고 그러다가 목사님이랑 말씀 나누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뭐 떡볶이를 먹든지 네.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어쩌면 생각보다 더 알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훨씬 더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은 제일 대화하기 좋은 때는 맨정신일 때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는요. 가장 영적인 시간을 나눌 때. 그리고 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세상은 네. 그냥 외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뭔가 부족하다.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이 마음에 뭐가 없다. 네, 근데 그걸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바쁘다 뭐다. 근데 실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외로움 타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안에 그 영적인 그 양식 그리고 더 깊은 대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더더욱 젊으신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뭔가 채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진짜 술 마시면서 이렇게 술자리에서 생기는 이런 인간관계가 진짜 진중한 관계인가? 물론 이제 저는 목회자이지만 네, 술을 마셔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이제 간혹 이제 친구 페이스북에 이렇게 본 게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뭐 요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사회생활 하는 친구인데 페이스북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이제 술을 마신 거예요. 음, 그리고 필름이 끊겼다고 해서 기억을 네, 잃어버려요. 자기가 그 전날 한 행동들과 말행동들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도가 지나치고 과도한 그러한 무너지는 오히려 인격관계가 무너지는 그러한 조절이 안 되는 그러한 관계로 후회가 남는 그런 글을 보니까 그것이 진짜 진정한 또한 우리의 관계나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은 아닌구나라는 걸 좀 음. 보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점점 더 저희가 외로운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인간관계라는 게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좁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점점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특히 이제 네. 나중에 노인이 되면은 더 외로워진다고.
요즘에 뭐 독거노인 문제 그리고 음, 뭐라 그러죠? 혼자서 죽는 거 그 단어 갑자기 고독사죠. 네, 고독사. 네. 그런 게 사회적 이슈잖아요. 계속 이제 한국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 원래 일본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진짜 한국에서도 지금 저도 통계를 보니까 한 5천 건 정도 1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남 얘기가 아니네요. 남 얘기 아니에요. 저번에 전 뉴스에서 봤는데 50대가 고독사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더 외로워지는 거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한국이 음, 됐든 뭐 일본이 됐든 네. 심지어 뭐 다른 나라가 됐든지 간에 사실 나이가 들면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왜냐면은 자식들은 사실 또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좀 더 바빠요. 네. 근데 노인들은 시간이 좀 더 많이 남거든요. 네. 그런데 또래 노인들이랑 어울려야 되는데 또 저희가 사는 시대가 그게 참 여의치가 않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되게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주변에 친구들이 미리 은퇴한 선배들이 얘기해 준대요. 은퇴하기 전에 은퇴할 때 뭐 할 건지를 미리 준비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이 그런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네, 들어요.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은 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음, 예전 같았으면 한 60이면은 이제 벌써 인생의 막바지 그리고 이제 인생을 조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한참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한참 남은 기간 동안 나는 살아있고 근데 또 외롭고 네. 그러면 외로운 그 기간을 아직 한 40년을 더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이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저희가 뭐 신앙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런 얘기만 나눴지만은 건강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건강이에요? 네, 심지어 치매에도 네.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그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로 음, 언급이 될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외로움, 이게 외로움이라는 이걸 더 많이 느낀 사람일수록 네.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네. 여기는 아직도 저희가 치매라는 걸 정복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치매에 덜 걸릴까? 음, 그 외로움을 덜 느낀 사람들, 혹은 외로움을 잘 이렇게 어떻게 갈무리를 한 사람들, 그 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치매가 제일 발병이 안 한 그 직업군이 누구였냐면 성직자들이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거긴 한데, 이 성직자들이 외로움을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자기가 외로움을 덜 느꼈던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계에서. 있으니까 특히 이제 또 일반 평신도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성직자분들이 좀 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좀 더 많잖아요, 사실. 네. 쏟는 시간도 더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가까운 시간을 당연히 네.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치매가 발병을 하지 않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한테 기쁜 소식이네요. 네, 목사님 진짜 걱정 없으시겠어요.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예전에 한번 유럽으로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좀 프랑스에 있었는데 이제 프랑스에 있었던 이제 프랑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프랑스에 오고 싶지 않냐고 내가 이민 오는 방법 가르쳐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 없는데요 이러니까 웃으면서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 자유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근데 이제 젊을 때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또 결혼하고 또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 프랑스는 은퇴를 해도 그 국가적인 지원이나 직장에서 주는 뭐 연금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노후가 걱정 안 됩니다. 이거 여행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가 노인 자살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풍족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외로워서 좀. 그러니까 젊을 때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면서 뭐 부모님 안 찾아가고 네. 뭐 딱 뭐 크리스마스 때 한번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막상 늙으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네. 그게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을 하는 걸 추천하고 싶거든요. 그런 목사님 얘기하신 그런 분들한테도 그렇고 맞아요. 저희 한국에 있는 저희 같은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인 이 외로움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법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외로움 아시고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네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성경절이 모이기를 힘쓰라. 네네.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물론 뭐 이렇게 많이 만나지 못하지만 정말 예배드리기를 힘쓰시고 네. 또 이 교회에 나가셔가지고 프로그램 참여하시려고 네. 또 이렇게 하면 이게 실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영적인 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이 코로나 시대 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크게 기뻐하며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